그래서 이제 배수에서는 사용 목적에 따라 네 가지로 분류가 되고요. 사용 개수에 따라 옥내와 옥외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내는 건물 외벽으로부터 몇 메다까지 1m까지를 옥내로 봐주고 그 이후 1m 이후에서 공공하수도까지를 옥외라 봐줍니다. 그리고 배수 방식에 따라 중력 배수하고 기계 배수로 나누어집니다. 중력 배수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배수하는 거, 반대로 기계 배수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폴릴 때죠. 그러면 건물의 배수 집수정이 공공하수도보다 낮게 있으면 어떻게? 폴려야 되겠죠? 그럴 때 기계 배수를 한다. 그러면 지하층이 있는 건물들은 무슨 배수한다? 기계 배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단독주택과 같이 지하층이 없죠? 그럴 때는 뭐다? 중력 배수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트랩의 종류는 사이펀식 트랩이 파이프 형태 S, P, U 있죠? 이 트랩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U 트랩은 정확히 알아두시면 됩니다. U 트랩은 그리고 비사이펀식 트랩은 용접형 트랩이라 그죠? 드럼이나 벨입니다. 주방 싱크가 나오면 뭐다? 드럼 트랩이고 벨 트랩은 플로 바닥 트랩이겠죠? 욕실 바닥 같은 데 트랩이 됩니다. 그리고 저직형 트랩이 바로 호텔의 뭐다? 주방에 쓰는 그 대표이 그리스 트랩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 오염 지표적인 측면에서 BOD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뭐다? BOD였습니다. BOD. 그래서 단위는 측정 단위는 뭘 쓴다? ppm을 쓰고요. 근데 COD는 화학적 산소 요구량입니다. 무기물질이 함유되어 있으면 BOD 측정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럴 때 보통 산화제를 투입해서 가망간선 칼륨을 투입해서 그때 안정화되는데 얼마나 산소가 소비되는 것이 COD입니다. 그래서 COD 그리고 그래서 BOD나 COD는 다 측정은 뭘로 한다? ppm 단위 값은 ppm parts per million 100만 분율로 정한다 했어요. 그리고 SS는 뭐다? 부유 물질이었고 DO가 용존산소라 pH는 수소이온 농도 지수고요. 스컴은 오수 표면 또 오물 찌꺼기라 했죠. 활성온이는 뭐다? 미생물 덩어리고 그 다음에 오수 처리 방식에서 생물학적 방법이 있죠. 호기성 처리하고 현기성 처리 요거는 공부를 해 놓으십시오. 현기성과 호기성. 그럼 현기성은 부패 탱크하고 이모포 탱크, 탱크가 들어간 무슨 처리? 현기성 처리로서 얘는 기술력을 활용하는 게 아니다. 현기성 미생물에 의해 하기 때문에 얘는 일반적으로 처리 기간이 길다 했죠. 처리 기간이 길다 보니까 무엇이다? 처리 공간도 넓어야 된다. 그리고 그래서 유지 이런 동력비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적게 될 수밖에 없다. 기술력을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호기성 처리가 기술력을 하면서 유지관리 동력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호기성 처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분해 산물로 암모니아나 유화수소가스가 발생되다 보니까 현기성 처리는 뭐다? 악취 발생이 있다 했죠. 그래서 현기성 처리는 도심지에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부적합하다. 그럼 고급 처리가 무엇이다? 호기성 처리다. 그래서 기억을 해두도록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리적 처리는 종류를 시험에 냈기 때문에 뭐 스크린 정도만 봐두십시오. 스크린은 일종의 여가 장치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변기에 넣지 않아야 될 것을 넣게 되면 어떻게 된다? 바로 스크린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이제 정화조에서 가장 뭐가 됩니까? 비위생적인 곳이 된다 했죠? 거치고 큰 부유물을 제거하는 정화전 처리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해두시고, 그 다음에 LPG하고 LNG 비교해 놨어요. 그래서 액화 석유가스인 LPG하고 액화 천연가스인 LNG 비교해 놨으니까 공부해 두시고,
하지 분류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90페이지 보시면 스프링쿨러 설비에서 정방향 배치 시 최대치입니다. 아파트하고 무엇은 하라? 내야 구조 건축물 두 가지는 해두시고, 법에서는 각 부분으로 뭐다? 수평 거리만 제한을 두고 있어요. 3.2m 아파트는 내야 구조는 얼마다? 2.3m라 제한을 두고 있는데, 그러면 헤더 간격하고 방호 면적은 계산을 해야 돼. 그래서 얘들은 법에는 안 주어지고 3.2m, 2.3m만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걸로 계산하니까 아파트의 경우는 헤더 간격이 얼마다? 4.52m가 되고, 지금 이게 내야 구조죠. 요 간격 3.25m 이하에 들어오면 된다. 이게 내야 구조니까. 요거하고 요 거리 간격 몇 메다? 3.25m 이하에 들어오면 된다. 3.25. 내야 구조는. 그리고 하나의 방호 면적은 얼마다? 아파트는 20.43이 최대고, 그리고 내야 구조는 10. 그러면 그 저 앞에 그 헤더 간격을 하나 더 곱하면 된다 했죠? 4.52 곱하기 4.52 맞죠? 3.25 곱하기 3.25면 방호 면적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습식과 건식 준비 작동식 해놨죠? 그래서 혹시나 뭐 준비 작동식 정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감지기는 열 감지기하고 무슨 감지기? 연기 감지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온식 감지기는 일정 온도 이상일 때 작동되는 감지기가 뭐다? 정온식 감지기로서, 아파트는 주방에 설치된 감지기가 뭐다? 정온식 감지기. 열을 취급하는 장소, 바로 보일러실이나 주방 같은데 일정 온도 이상일 때 작동되는 거다. 근데 차동식은 온도 상승률이 일정 이상 작동되는 것으로서, 보통 여러분들 아파트에 보시면 거실이나 저기 있죠, 침실 같은 데 설치된 게 뭐다? 차동식 스포팅 감지기가 설치되고요. 차동식 분포형은 뭐 창고나 공장, 체육관 같은 넓은 장소에 쓰는 것이 됩니다. 구분해 두시고, 그 다음에 연기 감지기는 이거라 했죠. 연기 감지, 열 감지가 뭐다? 어려운 장소. 그러면 복도나 계단이나 천정고가 너무 높은 실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경사로 이런 데 설치하는 게 뭐다? 연기 감지다. 연기 감지기는 이온화식하고 강전식 두 가지 감지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91페이지 보면 세정급수 방식은 하이탱크, 로탱크, 세정밸브, 기압탱크 있는데, 여기는 세정밸브 위주로 공부하시고, 세정밸브가 가장 중요하다. 연속 사용할 수 있죠. 간격 꼭 기억하시고, 로탱크식은 우리가 이거죠, 아파트에 많이 쓰는 방식이죠. 근데 얘는 소음이 적기 때문에 어디에 쓴다? 아파트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이탱크나 로드 세정탱크가 있기 때문에 연속 사용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0번에 세정 밸브 세정 방식이 한 분류에서 세출식, 세락식, 사이펀식, 사이펀 제트식, 블로아웃식, 사이펀 볼텍스식 이 6가지가 있는데, 자, 세출식은 동양식 변기라 했죠. 그래서 얘는 변자가 있다 없다? 없다. 세출식 변기 보고 인체공학적이다 이러면 안 돼. 세출식 변기는 뭐가 됩니까? 쪼그려서 하죠. 자, 공공장소에 많은 거죠. 이게 세출식 변기. 그래서 세출식 변기는 냄새, 악취가 제일 심한 게 무슨 식이다? 변기 중에 세출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얘는 봉수 깊이가 얼마인다? 세출식의 세락식은 50mm로 한다 했죠. 그리고 공공장소에 많이 쓰는. 그러니까 세락식은 그래서 세출식의 봉수 깊이 50mm다 기억해 놓으십시오. 세정 능력은 별로 떨어진다는 게. 그리고 사이펀식은 사이펀 작용에 의해서 한다 했죠. 그래서 얘는 봉수 깊이를 얼마까지 할 수 있다? 65mm 정도 할 수 있다 했죠. 그런데 사이펀식은 사이펀 작용을 이용하는 방식이 사이펀식입니다.
그럼 사이펀식들은 세정수장이 많아야 된다 했죠? 기억해 두고, 그 다음에 사이펀 Z식은 기억하세요. 사이펀 작용하고 무슨 작용? Z 작용. 원래 Z는 물의 분출 작용을 뭐다? Z 작용이라 하죠. 두 가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봉수 깊이는 몇 미리? 75mm 이상 할 수 있어요. 그는 봉수 깊이가 깊다는 것은 세정 능력이 어떻게? 좋다는 거다 겠습니다. 그리고 블루다웃이 치출식은 급수압이 얼마 이상 돼야 된다? 0.1 메가파스칼 이상 돼야 돼요. 0.1. 그러면 킬로파스칼로 얼마? 100 킬로파스칼이죠? 0.1이니까 맞죠? 올해 킬로파스칼로 한번 기억해 놓으세요. 장난칠 거예요. 몰라, 느낌이 안 좋아. 킬로파스칼 장난칠 것 같아. 안 해주고 시험치러 가면 못 볼 것 같아가지고 해주는 거예요. 공학에는 원래 단위는 좀 약하시잖아요, 맞죠? 단위 나오면 열 받죠? 열 안 받습니까? 안 그래도 외울 것도 많은데 단위까지 나오면 짜증나죠? 시술계는 얘들은 옛날에는 효자 과목이었는데 요새는 뭐 완전 난이도 조절 과목이 돼가지고 국토교통부에서 딱 보기에 난이도 적정한지 안 한지는 이 과목밖에 모르잖아. 민법을 알기 위해서 해계원리를 알기 위해서 맞죠? 건축직으로 들어간 공무원들이 맞죠? 뭐 조금 알겠죠? 조금 알아도 난이도 조절은 잘 모를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얘는 딱 보면 어떻게? 나오겠죠? 자기가 평소에 하던 건데 맞죠? 야, 이 정도면 어렵다 이런 게 딱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블루다웃식은 급수압이 제일 크다야 된다 했겠죠? 근데 소음이 크기 때문에 공동주택은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부적합하다 했습니다. 소음이 제일 크다. 공공장소면 사이폰 볼텍스식은 사이폰 작용하고 물의 해저는 와류 작용을 이용하는 것은 사이폰 볼텍스식이고 물의 분출 작용까지 같이 이용하면 뭐다? 사이폰 Z식이었죠? 그래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이폰 볼텍스식은 여기 소음이 가장 적은 변기예요. 자, 이 소음이 가장 적은 변기가 뭐다? 사이폰 볼텍스식이에요. 그리고 얘는 제조 공정이 복잡습니다. 뭔가 물에 뭐다? 회전 운동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맞죠? 그 제조 공정이 복잡습니다. 그러면 공정이 복잡하면 비용은 싸다 비싸다? 비싸지는 거예요.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기난방하고 온수난방 비교표 있죠? 공부하시고요. 우리가 많이 다루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의할 것은 열의 운반 능력은 누가 크다 했어요? 전기가 크죠? 근데 열 용량은 누가 크다? 온수가 크고 열 용량은 온수가 커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제어성, 방열량 제어성은 누가 좋다? 온수가 좋다. 방열량 제어성, 온수가 좋다 했겠죠? 전기가 나쁩니다. 그래서 정확히 구분해서 사용을 해두십시오. 그리고 자, 우측에 93페이지 보시면 냉방부하가 나오죠? 이거는 외울 때 자, 이걸 포인트 잡으세요. 현열하고 잡열을 뭐다? 동시에 고려해야 되는 있죠? 요소 네 가지를 정확히 알아두십시오. 틈새 바람부하, 그리고 뭐다? 인체, 그 다음에 여론기기 있죠? 한기부하. 이것은 현열하고 잡열을 동시에 고려해야 돼요. 동시에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죠. 사실 이거죠. 물을 0도에서 100도씨까지 끓일 때 있죠. 그건 현열밖에 안 들어가죠. 근데 100도씨 물이 증발되면서 어떻게? 잡열이, 그 엄청난 열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 보시면 됩니다.
잡아두고 그 다음에 현열과 잡열 고량 꼭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자 13번 운반된 열 매체에 따른 공조 방식 분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전공기하고 전수 방식을 정확히 알아두면 돼요. 그래서 비교해서 밑에 특징은 내고의 장단점은. 그래서 종류를 기억해 놓으십시오. 종류. 전공기 방식하고 무슨 방식? 전수 방식 종류. 그래서 에너지 절약형 공조 방식은 단일 떡도 중에 뭐라 했어요? 가변 풍량 방식이라 했어요. 그래서 전공기 방식 네 가지 기억해 놓으세요. 단일 떡도, 이중 떡도, 멀티존 유닛 방식, 각층 유닛 방식이 전공기 방식이다. 펜콜 유닛 방식은 무슨 방식? 전수 방식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94페이지 14번에 직류 엘리베이터하고 교류 엘리베이터가 나오죠. 직류는 자 일반적으로 속도 이거는 11회 때 출제됐고요. 우리가 이제 다룰 수 있는 게 저거예요. 속도 조절이 누가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다? 제가 이용한 것은 직류입니다. 그래서 직류가 속도 제어가 가능합니다. 속도 제어를 할 수 있는 게 직류입니다. 그리고 누가 오차가 적다? 직류가 적습니다. 그래서 고속 쪽에는 직류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성강기 무운전원 방식에서는 하강 승합 자동 방식 있죠. 이걸 알아두십시오. 아파트는 하강 승합 자동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16번에 공동주택 설치 분류 있죠. 홈네트워크 설치 분류에서는 이렇게 분류해 놨는데 내기는 그런 거들. 그래서 홈네트워크 장비하고 홈네트워크 설치 공간 있죠. 이걸 조금 구분 좀 해 두시면 돼요. 특히 세대 단자음은 설치 공간이에요. 장비가 아니고 세대 단자음은. 그리고 17번에 홈네트워크 설비 기준 용어에서 홈 게이트웨이는 세대 단자음 또는 세대 통합 관리만 설치할 수 있죠. 재량사항이었고 단지 네트워크 장비는 집중군의 통신실하고 통신 배관실에 설치 의무입니다. 통신이 더 가야 돼요. 그리고 단지 서버를 둘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3군데였죠. 단지 서버실에 두는 것은 권장사항이고 집중군의 통신 단지 서버실에 재량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5번에 폐쇄로 텔레비전 장비는 카메라는 주차장이나 주동 출입구 이런 데 권장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원격 제어관 조명 제어는 세대 몇 구? 1구예요. 아마 올해 상구를 아마 쓸 가능성이 높아요. 가만히 있다가 아시아나 사건이 터졌죠. 보시고 그 다음에 7번 개폐 감지는 현관 출입문 어디에? 상단에 설치하고 단독 배선하라 했죠. 그리고 주동 출입 시스템은 지상 현관이나 지하 주동에 연결한 출입구에 설치하면 되는데 이때 자 하재시 있죠. 하재시 소방 시스템 연동돼서 자동문 잠김 상태 어떻게 풀려야 된다 했죠. 그래야지 소방관들이 들어올 수 있다 했죠. 자 그리고 무인 택배함은 소형주택은 10에서 15%, 중형 이상은 15에서 권장사항이라 했죠. 그리고 단지 서버실은 이중 바닥 방식 설치 의무라 했죠. 그리고 항온 항습 장치도 설치하라 했죠. 그리고 출입문은 영구마다 2m였고 세대 단자함은 500, 480mm 설치 권장사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용어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홈네트워크 거기에서 단지망은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집중군의 통신실에서 세대까지 망을 담당해 실을 정확히 알아야 되네. 실을. 그리고 홈 게이트웨이는 세대망하고 단지망을 상호 접속하는 장비가 뭐다? 홈 게이트웨이고 월패드 읽어두시고 그 다음에 저거는 공부 정확히 6번, 7번, 10번은 정확히 하세요.
통신배관실 TPSC라고 집중군의 통신실 MDF실, 그 다음에 단지 네트워크 센터 정확히 구분해 두세요. 그리고 급수배관법은 상향급수배관법과 무슨 배관법? 하향급수. 그러면 누구만 하향급수배관법에 해당이 된다 했어요? 고가수조만 하향급수배관법이고 나머지 뭐다? 상향급수. 그럼 혼용할 수도 있고 혼용은 가능하고요. 그러면 하향급수배관법은 고가수조이기 때문에 수압은 일정하다 했죠. 그런데 점검이나 보수는 어떻게? 불편하다. 그래서 수리 이런 건 불편하다 했습니다. 구분해 두시고, 그 다음에 순서적인 측면은 요사이는 순서를 안 내는 것 같아. 거의 끝낸 것 같고요. 그래서 순서는 혹시나 봐야 될 것이 그 1번, 2번 있죠. 1번, 2번은 봐두세요. 1번하고 2번. 그리고 5번에 배수 부하단이죠. 요거는 좀 봐두세요. 그리고 제일 많이 낸 게 10번이잖아. 조명 설계 순서가 3번 낸 게 유일하게 유일무이하게 3번 낸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 2번 이상 낸 게 이거 3번 낸 거. 근데 3번 내 많이 냈죠? 끝난 거야. 그래서 요새 계속 적어내는 거야. 계산 문제 내는 거야. 개수 내고 작년에 식을 낸 거야. 조명률 이런 거 내고 이런 거야. 그래서 유지율 보수율은 이게 유지율 보수율이라겠죠. 유지율 보수율이 뭐라 했습니까? 원래 처음에 샀을 때 강속 나오는 양이 일정 기간 지나서 측정할 때 얼마나 유지되고 있는 게 있죠? 그게 유지율 보수율이야. 그럼 유지율이 크다는 것은 오래 지나도 밝다는 거죠. 조도가 나온다는 거고, 맞죠? 유지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수치가 적어진다는 것은 조도가 어두워진다는 거죠. 많은 빛을 못 발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넘겨서 그래서 14, 15번 이거 외워놓으세요. 압축식 냉동 사이클하고 뭐다? 흡수식 냉동 사이클. 해놓긴 다 해놔서 다 배울 필요는 없고요. 타이핑 치기 다 힘들어. 그냥 그대로 하는데 지웠다가 다시 치려고 하면 힘들어서 그거 알아두세요. 냉동 사이클. 압축식하고 뭐다? 흡수식. 요거 봐두세요. 그럼 압축식은 압축기 다음에 뭐로 간다? 응축기 맞죠? 팽창 밸브 정발기로 사이클 돌죠. 근데 흡수식은 흡수기. 안 되면 이렇게 하면 돼. 뭐가 어려워? 압축식이 어려워요? 흡수식이 어려워요? 흡수식이 어려워요? 압축식은 쉬워요? 다 됩니까? 흡수식은 이러면 돼요. 알코올이 흡수되면요, 버릇이 재생이 돼요. 맞죠? 술버릇은 거의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죠? 자기는 몰라. 옆에서 보는 분이 알죠? 술버릇은 뭐 된다? 재생된다. 이러지? 흡수되면 재생이 돼. 그래서 그 나쁜 버릇이 자기 영역 표시하는 분, 응하로 다니는 분들이죠. 동물이 자기 영역 표시로 다니잖아요. 응하로 다니는 표시가 있는데 냄새가 정발돼서 올라오죠. 그게 더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토막 상식에서 보시면 배수 트랩의 구비 조건은 2번하고 3번에 집중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조는 어떻게? 간단하고 자기 세정작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가동부 작용에 의하거나 숨겨진 내부 칸막이가 봉수를 형성하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청소구의 설치 위치는 앞전에
거기 3번 가지고 냈죠. 그럼 앞으로 이제 4, 5번 언급을 할 수 있어요. 배수 수평지간은 최상단부예요. 명심하세요. 어디? 수평지간 어떻게? 최상단부인데 최하단부 이렇게 낸 거예요. 자, 쉽게 이겁니다. 이걸 하겠죠? 물이 꽉 찼을 때는 가벼운 게 위로 가죠. 맞죠? 찌꺼기가. 그런데 싹 빠지면서 남아. 그래서 파도가 치면서 해안가에도 어떻게? 강변 이런 데도 많이 남죠. 남고 내려가잖아. 모든 쓰레기가 쫙 태평양 섬에 가 있는 건 아니라겠죠? 쓰레기 섬에. 맞죠? 일부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지간은 뭐다? 최상단부예요. 그리고 배수가 몇 도 이상 구부러지는 거? 45도. 6번 가지고 냈거든요. 꼽아두시고 작년에 이제 3번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위생독이 산화할게 침식되지 않죠. 오수 악취를 흡수하지 않고 복잡한 구슬 일체화 제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탄력성이 없고 충격이 약간 파손되기 쉽죠. 파손되면 보수할 수 없는데 우리는 떼어서 쓰는 경우이죠. 팽창기 아주 금속기 공의 특수 공법이면 공사가 어떻게 까다롭다는 게. 그리고 좋은 대변기의 조건 있죠. 공부하세요. 지문만 썼었어요. 한 지문. 그래서 건조 면적은 어떻게 적어야 되고 유수면이 넓어야 돼요. 그럼 건조 면적이 넓어지면 어떻게 냄새가 나죠. 물이 많아야지 냄새가 덜 나지. 그리고 변기가 안 더러워지죠. 여러분들 변기에 물이 적은 변기들은 변기에 자꾸 묻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세출식 변기 보면요 흔적이 간혹가다 남아있는 경우 있잖아요. 들어가 보면. 맞죠? 한 번씩 경험 있죠 옛날에. 그리고 세정시 소음이 어떻게? 작고 세정수가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배수로 내경이 커야 돼요. 내경이 커야지 잘 내려가죠. 그래서 내경이 작으면 어떻게 돼요? 휴지는 휴지통에 내놨잖아. 그런 데가 제일 싫죠. 휴지를 변기에다 넣어야지. 맞죠? 휴지는 휴지통에 내놨는 데 있죠. 내경이 적다는 강경설계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봉수 깊이가 적당해야 돼요. 그리고 자면이 어떻게? 넓어야 돼요. 자면이 넓어야지 앉으면 편안하잖아. 자면이 없는 변기가 무슨 변기? 세출식. 그러면 세출식은 좋은 변기는 아니라는 거죠. 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위생설비 유니트의 조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유니트의 장점은 작년에 시험을 한번 언급을 했기 때문에 요것만 해서 유니트의 조건은 가볍고 운반 용이해야 되죠. 현장 조립 용이해야 되고 가격 저렴해야 돼요. 그리고 유니트 내의 배관은 어떻게? 단순해야 돼요. 그 다음에 배관이 방수부를 통과하지 않고 바닥 위에서 처리가 가능해야 돼요. 그리고 배수관의 강경 결정의 필요사항은 제발 기구의 크기는 관계 있다 없다? 없다. 이건 하도 해서 다 아시겠죠. 대변기가 대중소 된다. 강경 커지고 작고 이러면 안 된다 했죠. 그 다음에 계급을 통한 자연환기량은 면적과 풍속에는 비례관계고 나머지 압력차, 풍화계수차, 온도차, 밀도차, 계구 높이차 이런 건 다 뭐다? 제곱근에 비례합니다. 이거 왜 뒤에 갔나? 7번이. 아, 이거 편집하다가 뒤로 갔는가 보다. 아, 쟤는 큰 걸로 줬거든. 나는 비포 용지 줘가지고. 그래서 전기배선공사법 나오죠? 경질 비닐관. 이거는 알아둘 것이 니은이 단점이라 했죠? 기계적 강도, 압력이나 충격, 열에 약하네? 그러면 여기는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옛날에 장점 가지고 냈었거든. 디귿 가지고. 그래서 니은 한번 봐두세요. 그리고 금속강 공사는 기계적 강도 우수하죠? 매설공사 할 수 있는 게 매설공사. 그런데 얘는 알아두실 그 화재 위험도 적죠? 그런데 정설공사는 어떻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전선 교체는 용이해요. 전선 교체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정설공사가 어렵다는 정설공사가. 그래서 이겁니다. 이 금속관 공사는 정설공사가 어렵기 때문에 정설공사를 가요 전선관이나 금속 몰드 공사 같은 거 하고 하는 거예요. 금속 몰드. 금속 몰드는 우리 강의실이 있었는데 여기 사라졌네. 우리 강의실에서 봤죠? 몰드. 전선 넣어가 뚜껑 닫는 거. 저 뒤에 있는데 감싸나가 안 보인다. 저 전멸기 있죠? 스위치. 맞죠? 자, 그리고 금속관공사는 자, 저거죠. 도선이 뺏겨지면 전류가 흐를 수 있죠.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접지공사에 몇 종? 제3종 접지공사가 이루어지면 돼. 금속관공사 몇 종? 제3종 접지공사를 해야 됩니다. 제3종. 그 다음에 가요전선광은 굴곡성 다소 있죠? 기성이 있어요. 천장음배 엘리베이터 배선공사나 아니면 뭐라 했어요? 아까 금속관공사에 뭐다? 정설공사 이런 데 활용된다 했죠? 그리고 가요전선광공사는 자, 저거 됩니다. 저런 데도 사용할 수 있죠. 쉽게 짧게 되는데 이런 뭐 전동기 연결하는데 짧은 배선 이런 데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데 얘는 콘크리트 매설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리고 프로덕트 공사는요, 바닥에 닥터를 보내가지고 전선만 보내는 게 아니에요. 전기선만 보내는 게 아니고 전화선, 인터넷선, 케이블선 함께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 직접 꽂도록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것이 무엇이다? 프로덕트입니다. 근데 프로덕트는 뭐 이런데 대형 사무실 같은 데 있죠? 백화점 이런 데 많이 쓰는 방식이고, 근데 석기가 있는 곳은 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백화점의 화장실에 가보세요. 바닥에 콘센트가 있는지 없죠? 바닥이 없고 어디 있다? 벽에 있어요. 그렇죠? 그런 프로덕트를 못 쓰는 게 화장실은. 그리고 간접 조명 해놨죠? 간접 조명 직접 차이점 이제 간접 조명이 강한 음영이 없습니다. 간접 조명이 강한 음영은 없죠. 음영은 뭐다? 그림자를 음영이라 해요. 조도 분포가 어떻게? 균일해요. 간접 조명이. 그리고 빛의 이용률이 뭐다? 적어요. 떨어져요. 설치비는 뭐다? 비싸고. 눈부심이 적죠? 분위기 조명에 사용하고. 그러면 간접 조명을 하면요. 간접 조명을 하면 이런 천장면을 밝은 색으로 처리해줘요. 천장면은 밝은 색으로 해서 밝은 색으로 하여 빛을 잘 반사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빛을 반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천장면에다가 자, 이 밝은 색으로 처리해서 원래 인테리어의 기본이 이게 천장이 가장 밝은 색으로 하고 벽, 바닥이 최고 어두운 톤을 쓰는 게 좋아요. 진한 톤을 원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천장이 있잖아요. 색깔이 변화돼가지고 짙어지면요. 들어가면 실이 눌림을 받는 것처럼 느껴져요. 쾌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인테리어 기본이 가장 밝은 톤을 어디 하라? 천장, 벽, 바닥 손에. 바닥이 좀 어두운 톤 해야 돼. 바닥을 밝은 톤으로 하면요. 실이 이상하게 보여. 나중에 한번 인테리어 할 때 활용하세요. 그리고 그래서 간접 조명, 그리고 건축화 조명, 다운라이트는 위에서 아래로 비추는 게 무슨 라이트? 다운라이트. 피놀하고 코퍼라이트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천장에 구멍을 그 작은 거 뚫어서 피놀, 그래서 저거 할로겐 램프 끼우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것은 피놀이고, 반응구 설치가 거다가 3파장 형광 램프나 LED 등 끼워 넣는 거 있죠? 그런 걸 뭐다? 코퍼. 모르면 밥그릇을 콕 엎어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저렇게 콕 엎어놔서 저런 밥그릇, 저 큰 밥그릇도 있고 그렇죠? 저기 하는. 저기만 있네.
딴 데 보지 말고. 딴 데는 없네, 밥그릇이. 반응구 설치해가 이거. 반응구를 설치해가 딱 한 거. 유일하게 저기 하나 있네요. 저런 형태. 저것도 크기가 다양하죠, 맞죠? 더 큰 것도 있고. 그리고 광창은 창같이 조명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창이 없다 보면요, 조명을 안에 설치하고 전면을 확산 프레판에 창호지가 딱 해나가 빛 들어오듯이 있죠? 쫙 조명한 벽면. 벽을 내부에다가 조명 설치하고 전면을 확산 프레판에 창호지가 해서 빛이 창처럼 조명하게 돼요. 원래 이거죠? 여기 불 다 끄면 창에서 빛이 들어오죠? 그것처럼 했다 이거. 그 광창 조명. 그리고 코버라이트가 앞전에 나왔죠? 천장이나 벽의 구조를 이용한 간접 조명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구성반자 있죠? 구성반자 할 때 이걸 하잖아요. 구성반자. 우리가 반자가 일정한 높이 이런 건 구성반자를 안 하고, 구성반자는 높이 차이를 두는 거잖아요. 이렇게. 반자 높이가 차이가 있는 걸 이걸 무슨 반자? 노래를 구성지게, 판소리를 구성지게 하면요. 이수근 씨가 고음 불가가 계속 저음으로 부른 게 구성제요. 높낮이가 있어야 돼요. 높낮이가 있는 게 잘 부르는 거죠. 저음으로 계속 판소리를 부르면 참 재밌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다 조명 설치해가지고, 여기다 조명 설치해서 어디 한다? 천장에 반사하는 거죠? 이게 무슨 라이트? 코버라이트? 코버 조명이에요. 코퍼하고 틀려요. 코버라이트, 코버 조명 이렇게. 그럼 이거는 직접 조명이다, 간접 조명이다? 간접 조명이네, 간접 조명. 그래서 그럼 간접 조명 빛의 이용률이 좋다, 나쁘다? 나쁘다? 떨어지다. 그리고 코니스하고 밸런스는 뭐라 했어요? 코니스 밸런스는 벽면 조명이라 했죠? 그러면 여기 형광등 가지만 해요. 여기 코니스예요. 가림판이 이렇게 해서 요 벽면 비추는 거. 위에서 아래로만 비추면 뭐다? 코니스. 그런데 밸런스는 어떻게 한다? 상하 조절. 여기 중간에 있을 때 아래 위로 조절하는 거. 밸런스. 벽면을 비추는 거예요. 얘는 벽면을 비추는 조명이에요. 벽면을 비추는 조명. 그럼 미술관 같은 데도 쓰고, 아니면 이렇게 학원이나 학교 같은데 이런데, 맞죠? 흑판 이런 걸 비출 때 쓰는 게 무슨 라이트? 밸런스나 코니스가 됩니다. 그래서 근데 밸런스는 상하 조절이 가능하고, 코니스는 위에서 아래로 비추는 게 뭐다? 코니스. 작년에 유일하게 코버라이트가 언급이 됐어요. 코버라이트가. 그래서 진짜 줄기차게는 이제 딱 지문 한 줄 써줬어요. 작년에. 건축화 조명. 그럼 건축화 조명은 건축물의 천장이나 벽이나 바닥 있죠? 이런 걸 활용해서 조명하는 것을 무슨 조명? 건축화 조명이라고 해요. 그럼 건축화 조명한 건물에 딱 들어가면 분위기가 현대적인 느낌이 나오죠? 아닙니까? 호롱불 켜놔야지 현대적입니까? 옛날에 그 백일등 5촉짜리 이런 거 있죠? 10촉짜리 이렇게 켜놓은 데 가보면, 옛날 생각 나시죠? 그거 약간 필라멘트 정도에 딱 달아오면서, 이거 사다가 끼웠는데 좀 있으면 똑 떨어져 가고 다시 사러 가야 되고 막 이랬죠. 그리고 안에가 이렇게 조금 이제 와트 수가 높아지면 안에가 안 보이죠. 그러면 필라멘트 떨어지는 거 흔들어 보고 그랬죠.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까지 하고, 여러분들 오늘 뭐 하자고 했는데 제가 시간이 있어야지 하지. 제가 어제 풀로 강의했어요. 금요일 날이죠. 한 학원에서 오전 오후 다 하고, 노량진에서 이동해가지고 분당 가가 야간반 수업하고 집에 갔다 잠시 자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료 못 만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자료 만들어가지고 회계 원리 시간이나 이럴 때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시험 잘 보세요. 모두들 합격하시고요. 네.